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 종목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0.034, 현재 가격도 034 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시바이누였는데요. 7시 경에 이렇게 폭발적인 가격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시바이누였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가 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줬는지, 그리고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영향을 받아준 부분과 중동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바이누의 상승 모멘텀으로 전고점을 넘어 이런 이상 도지코인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그동안의 시바이누 관련된 자료와 실시간 대응 자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장은 이 민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밀레이 모네다라고 하는 디플레이션 민코인이 등장하면서 민코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민코인들은 여러 가지 인기몰이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4월 4일 날짜로 나와줬던 민코인 미호코인은 15,70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솔라나 기반 민코인 보덴코인 역시 2,800%의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민코인의 시총이 56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계속된 민코인의 수요가 폭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아직까지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코인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코인이 있는지, 어떤 장점과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자료와, 그리고 어떻게 구매를 하고 덱스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그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만들어줬던 이유는 뭐였었죠?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란의 영사관의 폭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고위 관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보고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결정했는데요. 지난 주말 이러한 보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보복에 대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다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전면전에 중동 전쟁의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제 이란 반격에 대한 계획이 최종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기는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란 불안해하도록 하겠다. 즉각 대응은 하진 않겠지만 지금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언제 대응을 할지 불안에 떨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제재를 위한 외교 행보에는 신속하게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군사적인 보복보다는 외교적인 보복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와 지금 내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인 전면전은 피하고 전쟁이 지금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지금 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국제사회에서 모두 이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는 걸 말리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면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리스크는 어느 정도 큰 불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었죠. 연준 부의장은 금리 정책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비둘기 포기한 파월, 올 여름 선제적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즉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졌고, 7월 인하 전망도 44%입니다. 9월 인하 가능성이 지금 70%로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부분에서 또 한 번 그 기대감이 꺾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최근 나왔던 소매 판매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물가가 높은 수준이 나와줬었고요. 생산자 물가가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지표를 확인을 해야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제가 실시간으로 자료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날짜도 고용 지표에 대한 지표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고용 지표도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즉 내일 날짜에도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움직임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바이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바이누는 지난 시간 삼각 수렴을 완성하고 이 끝자락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방향의 기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상방으로 정하게 되면 상승 패턴을 나타내게 되면서 2차적인 랠리가 곧 만들어지는 셈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줬고 이 삼각형 패턴이 깨졌다라는 거죠. 여기 기사를 보시면 시바이누 삼각형 패턴 하방 이탈, 저항선 돌파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민코인의 하락세 진정이 될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삼각 패턴이 깨지긴 했지만 중요한 여기 라인을 지금 이탈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 큰 폭의 폭락이 만들어졌을 때도 여기 30 라인은 이탈했지만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아래 꼬리 길게 남겨줬었죠. 그만큼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줬다라는 의미이고 시바이누는 작년부터 세력들이 꾸준하게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적으로 매집이 일어나면서 물량 부족으로 인한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여기 아래 구간, 여기 라인의 평균 단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만들어낸 수익을 보고 따라 들어왔던 개인들이 만들어낸 수익 구간은 어디다? 바로 여기 상단 구간입니다. 여기 상단 개인들의 수익 구간 안에서만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탈을 하자마자 다시 어떤 신호가 나와줬어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줬습니다. 즉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는 내려오지 않도록 세력들이 계속해서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개인들의 수익 구간 안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만들어냈다? 개미 털기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간에 엄청난 많은 개인들이 따라 들어와 줬거든요. 세력들은요 절대 이 개인들을 데리고 2차적인 랠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개인을 털어내고 그리고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2달 동안에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은 모두 받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폭의 폭락이 나와줬을 때도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갔던 건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량을 받아갔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는 구간마다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였다? 바로 4월 4일 날짜로 대규모 인출이 일어났습니다. 거래소에서 시바이누가 인출이 됐다라는 건 즉시 매도하기 위한 물량을 거래소에 남겨두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출금을 하면서 장기적인 보유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4월 4일 날짜 언제였죠? 바로 여기 구간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폭락을 만들어냈을 때 매집이 일어나면서 소폭 상승력을 만들어내줬던 여기 구간이었고요. 지난 시간 여기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아줬을 때도 여기 웨일 알러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3,320억 개의 시바이누 코인이 매집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 지금 여기 차트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떨어지고 받고 떨어지고 받고 지금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 받고 던지면 받고 횡보세를 가져가는 이유가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고 던지는 물량만 흡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더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지는 물량보다 더 많은 매수가 일어나야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던지는 물량만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각 패턴을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 신호는 유지가 되고 있다. 2차적인 랠리는 세력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날짜로 지금 이렇게 긴 꼬리 남기면서 슈팅을 쏘는 듯 했지만 모두 끌어내려줬죠.
있었죠. 이런 매집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세력들이 지금 현재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2차적인 랠리를 가져가기 전에 어느 정도 물량으로 가격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지, 또한 작은 거래량으로 얼만큼 매수했을 때 얼만큼 상승력을 보이는지 이 테스트를 지금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요, 다시 2차적인 랠리, 폭발적인 거래 대금과 함께 상승력을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지금 누가 만들어준다 했죠? 바로 세력들이 입성을 하면서 거래량을 만들어주죠. 어제 날짜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도 막대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만들어내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2차적인 랠리를 만들어줄 때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력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세력들이 입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뭐죠? 바로 여기 보시면 웨일 알러트라고 해서 세력들의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시간과 수량, 종목명, 금액,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력들이 얼마만큼 자금이 들어와줬는지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랠리를 위해서 세력들이 이 테스트를 끝내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2차적인 랠리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즉 세력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포착이 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선 대응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 모든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시바이누의 상승 모멘텀 뭐가 있죠? 바로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소각 메커니즘은 거래량과 트랜잭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양의 시바이누 코인에 소각이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소각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 풀려있는 시바이누의 공급 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은 어떻죠? 이제 불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도 이제 이틀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ETF도 승인이 됐는데 최근에 4월 15일 날짜로 어떤 게 승인됐죠? 홍콩 ETF까지 승인이 됐습니다.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로 인한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폭발적인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시바이누는 이렇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가져갔을 때 소각률의 변화를 보시면요. 3월 2일 초기 상승률을 보였을 때는 887%였습니다. 그런데 300% 급증을 했을 때는 15,600%, 즉 2배가량의 소각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양의 소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공급량도 현저히 줄어들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가지고 있는 이 소각 메커니즘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매집했던 것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 모두 흡수를 하고 2차적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10번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시간마다 소각이 되어 없어지는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마다 물량이 달라지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즉 거래량과 트랜잭션에 따라 소각이 되는 물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라는 건 거래량과 트랜잭션에 따라 달라지는 소각률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바이누는 전체 1000조 개의 제한된 물량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10조 개는 이미 소각이 되어 없어진 물량인데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비율이 소각이 되어 없어진 물량이고, 시장에 풀려있는 공급 수량은 초록색 비율입니다.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소각이 되어 없어질 물량의 전망은 지금 이 정도가 되는데요. 40%에서 지금 60%가량 소각이 될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하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 또한 유입이 되면서 그 수요 폭발로 인한 소각이 더욱더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 전망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각이 되어 없어지면 공급 수량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치 상승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홍콩 ETF까지 출시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홍콩 ETF 출시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소각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 수량은 더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가치는 더더욱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이 홍콩 ETF가 왜 강력한 호재일 수밖에 없냐면요. 미국 ETF와 반감기보다 더 폭발적인 진짜 호재가 바로 홍콩 ETF다라고 하죠.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모든 금융시장의 메카였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유치 또한 이 미국보다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막대한 중국 자금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호재가 이 홍콩 ETF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홍콩 ETF까지 출시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그 수요 폭발과 함께 소각은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반감기처럼 공급 충격에 휩싸이면서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바이누 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정고점을 넘어 이런 이상으로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도지코인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도지를 넘어서려면 시총이 엄청나게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소각이 되어 없어지면서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치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변동이 없이 가치만 올라간 상태에서 수요가 더욱더 촉발이 되게 된다면 그 시가총액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에 따른 도지코인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시바이누가 가지고 있는 소각 메커니즘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고 물량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아주고 폭락을 만들어내주면 신규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더 열려 있습니다. 입금량 급등 발생했죠? 즉 매도를 하기 위해 업비트에 시바이누의 코인을 지금 입금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간마다 매집을 했던 세력이 여기보다 더 내려가는데 매도를 할까요? 절대 세력들은 손실을 보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진다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고요. 게다가 여기 하단 라인을 지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 신호는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여기 라인 단가 만약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여기를 이탈하는 신호일 때 우리는 절호의 매수 기회를 보고 그때마다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량 매수 의견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하시고요. 단번에 끌어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흐름 이런 30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더 많은 비중을 태우시면서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되고 그래야 평균가가 확실히 낮춰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지금 비중 나눠 가져가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타이밍마다 언제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물량을 늘려 가셔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 신호가 나와줬을 때 비중을 조절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